안녕하세요. 정보센터 989 김동수입니다. 정보센터 989 세종공론은 세종의 주요 이슈를 출연자가 브리핑하고 각자의 관점을 기준으로 이견을 좁혀보는 공론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코너로 박희숙 세종시 홍보특보팀 함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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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은 새 꼭지고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최미로 시장님이 지금 현재 일본에 계시죠. 네. 왜 방한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을 드리고요. 또 네. 이승원 경제부 시장님께서 또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네요. 네. 그다음에 또 반갑게 우리 조치원의 1927 그 한국 건축문화대상 본상을 수상한 거에 대한 새 꼭지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먼저 최미루 시장님이 일본 주요 도시 교류 협력 물꼬를 튼다. 이제 이렇게 기획조정실 대외 협력 담당관이 보도자를 올려왔습니다. 10월 30일부터 5일간 일본을 방문하고 계시죠. 치바현 지사를 면담할 것이고 한일 지사 회의도 참석을 하십니다. 네. 중입자 가속기 치료센터와 양자 컴퓨터 개발 경험 등을 공유를 하면서 기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미로 특별자치시장이 일본 그 치바현을 비롯해서 여러 주요 도시와 교류 협력을 강화를 할 작정으로 가셨는데요. 가신 이유 중에 하나는 중요한 세종시의 균형 발전 정책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4박 5일간 일본 출장길에 이제 오르셨잖아요. 이번 방일을 통해서 일본 치바현과 디지털 전환 정책에 관한 도시 간 교류 협력을 의논하고 그 방향을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열리는 제7번째 이루어지는 한일 지사회에 참석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쪽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한일 지사회의 네. 참석이 그렇죠. 첫 번째고 나머지는 가는 김에 그 짬을 내서 뭐 짬을 내서가 아니죠, 대표님. 이게 더 중요한가요? 그러면요. 네. 우리 세종시를 균형 발전 정책을 또 네. 소개를 하면서 교류를 할 수 있는 협력을 물꼬를 틀어가는 네,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제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국외 출장의 첫 일정은 치바현 구마가이예요. 네. 그리고 도시 또 지사와도 또 네. 면담 주요시설로 사찰도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자리에서 최미로 시장은 세종시와 일본의 치바현 간 디지털 플랫폼 정보 그리고 의료 그다음에 2024년 핵태온 세종 핵태원. 예, 핵태온이라는 거는 국제 해커톤. 대학생 사이버 보안 예. 그 경쟁 대회죠. 네, 거기에 대한 거와 그다음에 우리 정원 분야에 대한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치바현 양자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는 중입자 가속기 야마다 시게로 병원장을 만나서 중입자 치료 현황을 또 청취도 하고 오신다고 합니다. 예. 네, 그다음에 치료센터 운영 방식과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눌 예정이고요. 시장은 중압 가속기 암치료센터와 그다음에 세종의료원과 국립공공의료기관과 유치 계획을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의료복지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일본의 중입 가속기 도입 경험을 또 역시 청취를 할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방문 이틀째. 이틀째면은 이제 11월 1일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제 중요한 일이 생기는데요. 31일에는 어제는 고노카미 마카토 이화학 연구소네요. 이름이 일본 이름이라서 네. 네, 고노카미 마코토 이화학 연구소 이사장을 만났고요. 일본 최초의 양자 컴퓨터 개발 현황을 청취했고요. 연구소 안에 양자 컴퓨터 센터를 둘러보면서 육성 방안 등을 협의도 했다고 합니다. 예, 양자 네. 컴퓨터가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할 거다. 네, 세계를 평정할 거다. 뭐 이런 말씀 시장님들 하시던데 네 맞습니다. 양자 컴퓨터 전도사 같습니다. 네, 뭔가 깊은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예. 네, 최민우 시장은 일본 양자 컴퓨터 개발 경험을 우리 세종시가 계획하고 퀀텀시티 세종 실현의 밑거름을 삼는다는 계획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늘 그렇게 우리한테 전해주셨죠. 네, 그 멋있습니다. 뜻입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일본 야나시현에서 개최되는 한일 지사에서 참석한 세종시 균형발전 포럼 이제 정책을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한일 지사에서
야마나시나 시즈오카나 도토리, 히로시마, 교토나가토, 후쿠오카 11개국 도시에서 참여해갖고 교류 협력의 물꼬를 트일 계획도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면담을 통해서 정원 분야를 비롯한 도시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일들을 일본 주요 도시 지사와 단독 회동도 할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 끝으로 예. 이제 일본 방문을 통해서 치바현, 시즈오카현 등 일본 주요 도시와 교류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도 했고요. 중입자 가속기와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는 주요 도시와 활발한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일본 시미로 시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방문단들이 이제 중입자 가속기와 양 컴퓨터 시책 담당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서 이호식 국제관계대사와 홍만표 세종시 해외협력관이 동행해서 교류 협력을 위한 자문에 나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최민우 시장님의 일본 주요 도시 교육 협력은 이상입니다. 예. 네, 다음 두 번째는 건축 대상 받았다고요? 예, 네. 그는 이제 저희가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네. 바쁘게 또 움직이시는 이승원 경제부시장 이야기입니다. 예. 네, 이것도 이제 미래전략부에서 왔고요. 재정특례 연장을 국회에 가서 건의한 내용입니다. 예. 네, 31일 날 국회를 방문을 하셨고요. 예. 김용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면담을 했습니다. 네. 이때 재정특례 2030년까지 연장 골자 세종시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하고 왔는데 어떻게 했는지 잠깐 들어가 보면은 경제부시장이 30일 날 들어갔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 등에 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신속한 처리를 강력하게 또 요청을 했습니다. 예. 이 개정안은 올해까지 보통 교부세와 재정 부족에게 25%를 추가로 교부하는 재정 특례를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고 합니다. 예. 특히 우리 세종시는 단층제 행정체계에 적용할 제도에 미비한 점으로 광역분과 기초분 보통교부세를 별도로 타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역차별을 받고 있어서 적어도 재정특례에 2030년 꼭 필요하다. 그때까지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불과 이제 올해는 2개월밖에 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특례 연장을 위해서는 11월 중순 소속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와 법사위 본회의에 통과를 시킬 예정이고요. 세종시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가 굉장히 조급한 상황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그렇죠. 좀 보완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김용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세종시에서 적용되는 보통교부세나 재정특례가 절실한 상황으로 보인다. 그러니 세종시법이 조속히 통과할 때도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오셨고요. 우리 이승원 부시장은 재정특례 연장은 행정수도 세종을 실현하기 위해서 재정적 기초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행정수도 지위에 걸맞는 특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지속적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전해집니다. 네. 네, 끝으로 이제 우리 모든 행사나 또 새로운 문화가 형성된 곳이 조치원 1927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원도심 네. 조치원 지역의 어떤 문화 아이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번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참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 건축 문화대상 본상을 수상했다라는 참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돈을 주는 건가요, 여기서? 본상을 수상했으면 돈을 받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운영 중인 조치원 1927 아트센터가 2023년 한국 건축문화대상에서 공공건축물 분야 본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상당히 기쁜 일이라고 이제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국토교통부 주관의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우수 건축물을 평가해서 시상을 하는데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를 정립해 나가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상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평가 항목을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했나 그랬더니 작품의 완성도 하나, 그다음에 창의성, 건축문화 기여도, 삶의 질 제고, 그리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 이런 것들로 인하여 국민 참여가 얼마만큼 됐는지 온라인 투표로 함께 진행했다고 하네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조치원 1927 아트센터가
근대의 건축 유산인 폐건물을 보존함과 동시에 훼손된 부분을 적절히 재현을 했고요. 주변 지역과 조화롭게 건축되어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점이 높이 평가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본상에 그 내용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우리 조치원 1927은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원도심이잖아요. 네. 근데 폐건물을 활용했다. 네, 이 폐건물을 활용한 것이 상당히 히스토리가 있는 거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을 조성한 점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았고요. 한국 건축문화 대상 공공건축물 문화 본상을 수상하는데 참 중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치원 1927은 일제 강점기 때 예. 제사 공장 그다음에 해방 후에 편물 공장 등으로 사용됐다라는 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도시 사람들은 몰라요. 네. 1927이 왜 도대체 1927이야? 이렇게 궁금해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일제시대 때의 그 해방 후에 편물 공장으로 사용된 것은 어렴풋이 원도심 분들은 알고 계시는데 이게 2003년까지 한림제지 공장으로 운영됐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세종시가 폐쇄된 공장 건물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래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꾸며서 오늘 이렇게 좋은 상을 받게 됐고요. 끝으로 이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이죠. 유재열 국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이번 조치원 1927 아트센터의 한국건축문화대상은 본상 수상은 건축문화 선도도시 세종의 쾌거라고도 이렇게 했고요. 따라서 앞으로 이 공간이 복합문화공간 운영에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활용성을 더욱 높여나가겠다. 이렇게 유재열 국장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예. 모처럼 축하드릴 일인 네. 것 같고요. 네. 시장님 뭐 일본 갔다 오셔서 월요일 날 그 기자 간담회도 하겠죠. 하신다고 얘기하셨고요. 네. 뭐 개인적으로 우리 네. 청강로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글방이 우리 카톡방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맞습니다. 무슨 행사를 하신다고 어떤 행사입니까? 지금 1927 조치원 1927도 소개를 했지만 네. 우리 세종시 사회가 문학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뭐 백수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문학회가 많은 책도 펴내고 하는데 유일하게 세종 글방이라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는 한 120여 분의 작가님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단톡방이에요. 네, 공교롭게도 거기에는 원로 작가님들이 많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잊혀져가는 원로 시도 작가들, 쓰고 뭐 수필도 쓰고 소설도 쓰고 아동 작가도 계시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로 작가님들께서 이렇게 단톡방을 만들어서 글을 수시로 올려주시면서 요즘 가을에 책 읽기 좋은 이 계절에 책 한 권을 볼 수 없는 시간이 없다면 이 글방에서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올려놓은 짧은 글이라도 한번 읽고 지나가 보자 그런 의도로 이제 많이 유도를 해주세요. 그 이제 청강로 글방의 방장이라고 하시는데요. 그 어르신께서 글문화 확산을 하고 계시는데에 조금이라도 저도 거기에 중요한 얘기를 안 가입해서 하시네. 있는데 어떤 그 행사를 네. 이번 주 해야죠. 이번 그때 주- 가서 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하셔가지고 네네.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래서 저 보면은 제가 네. 설명드리면은 네네. 거기에 이제 참가비를 내는데 거기 그 상당 부분을 우리 박희숙 특보께서 아니 후원도 아유. 하시고 해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네. 모시는 경로잔치 같은 네 맞습니다. 문학 그래서 모임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 그 원로 작가님들에게 뭔가 함께 문화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시니어 원로 작가들의 문화혁명 뭐 이렇게 이런 차원이 너무 큰 키워드 정체성을- 아닌가요? 혁명이라고 하면 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자리에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네. 하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에게 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문학 마음으로 언론들을 위한 자리. 그렇죠. 네, 원로 우리 작가들을 위한 문학 콘서트를 저희가 그날은 작가로 합니다. 참여하시는 겁니까? 저는 작가로도 충분히 참여했고요. 네. 이거를 앞으로 1회, 2회 해서 앞으로 원로 작가님들을 위한 그런 행사를 계속할 예정으로 11월 22일이 마침 글방 단톡 1주년입니다. 예. 그날에 하는데요. 시간 많은 되시는 분들이 분들, 참석해 주시면 글 쓰지 고맙겠습니다. 않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오, 참여해도 좋겠습니다. 글을 읽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주제가 글을 쓰다
읽다 예. 말하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읽는 분들도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별 말씀을요. 고맙습니다. 예, 우리 신청하신 김종국의 사랑스러워 음악 들으면서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네가 나의 여자라는 게 자랑스러워. 기다림이 즐겁고 이제 공기마저 달콤해. 이렇게 너를 사랑해. 세상이 힘들어도 널 보면 마음에 바람이 통해. 이런 게 사는 거지, 이런 게 행복이지. 이제야 느끼게 됐어. 나는 온종일 우울해도 널 보면 머리에 햇빛이 들어. 이렇게 놀라운 게 사랑이지. 안녕하세요. 기다린 보람이 네, 있어. 지난번 사랑처럼 울까봐 한참을 망설였지만 붙이지 않고 나를 기다려준 너 편안하게 스며들어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네가 나의 여자라는 게 자랑스러워. 무뚝뚝하던 내가 좀 싱글벙글했잖아. 대체 내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림자와 뒷모습까지 사랑스러워. 부끄러운 애정 표현도 자연스러워. 기다림이 즐겁고 이젠 공기마저 달콤해. 네, 김종국의 사랑스러워 듣고 왔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 원래 권우주 본부장께서 나오시는데 오늘 감기 몸살로 인해서 독감으로 여러 가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오늘은 게스트만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재현. 우리 뭐라고 존칭을 해야 될까요? 세종 미래 전략 포럼 네, 포럼. 대표입니다. 아, 우리 예. 김재현 대표님. 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권우주 본부장님하고는 어떤 사이십니까? 뭐 그분은 또 기자로 본부장으로 열심히 또 세종을 위해서 일했고 네. 저는 또 그분의 도움으로 시민 단체 활동하면서 네. 많은 또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추천하신 분이 안 나가셔서.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2024년 4월 10일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세종 을구 후보 예비 후보 김재현입니다. 예비 후보라고 해도 되나요? 4월 10일 예비 후보 이제 등록인데 예. 조금 이르긴 하지만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하려고 하고 준비 중인. 준비 중인. 네. 예, 준비 중인. 예, 네. 준비 중인. 네. 우리 김재현 네. 우리 대표님. 네. 예, 지금 소속은 저는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네. 네. 예. 뭐 활동하고 싶어하는 지역은 우리 예, 이제 흔히 말하는 을구니까 예, 을구 예, 쪽에서 조치원,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전동 그다음에 고아종이라고 하는 고운동, 아름동, 종천동 예. 예. 그쪽 지역입니다. 본인 소개 좀 조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저를 이제 목사로 알고 있는데 네. 전직 목사는 맞고요. 네. 저는 이제 한갑되던 3년 전에 이제 60세 되던 해에 예. 이제 조기 은퇴를 하고 목사직은 계속 가지고 계신 그치, 거잖아요. 그쵸. 안수 받으면 계속 유지되는 그렇죠. 거죠.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뭐 반납하기 전에는 네.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제 시민단체 활동 한 7년 했고 네네. 또 세종시가 생길 때부터 세종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좀 정치권에서도 일을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예.
개헌 사업도 하시고 네. 목회자로서 활동도 하시다가 네, 지역 사회의 봉사를 네. 더 확장해서 하고 싶다 예. 그런 뜻을 피력을 하셨습니다. 네, 네. 예, 그럼 이런 일들을 하게 된 뭐 근본적인 뭐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이 정계 쪽으로 활동하고 싶은 지역 사회 봉사하고 싶어하는 뭐 어떤 뭐가 있으셔서 결정적인 그 계기가? 조금 뭐 이해를 하고 좀 들으셔야 될 부분인데 예, 직접적인 이유와 예. 간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 예. 직접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2017년 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예, 예. 어떻게 보면 평범했던 일반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도가 높아졌어요. 예, 예. 좋은 편이네요.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탄핵된 예는 처음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네. 하다가 가보니까 어떻게 보면 근위가 무너지는 걸 경험했어요. 근위. 그러니까 이제 권위. 예를 들자면 발음이 조금 약간 밑쪽입니다. 아래쪽이라서. 예, 양해를 하고 예, 그 권위가, 구수하게 예, 권위가. 그 구수하게 좀 들어주시고요. 예. 그 제가 아들이 이제 한의사인데 예.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왜 아빠 자꾸 강화문에 가세요? 물어봐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대의 정치의 특징은 예. 국가의 총 권력을 대통령이 5년간 주는 건데 예. 그것은 권위다. 예. 권위. 네, 권위를 맡겼는데 권위를 다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네. 권위가 실행되는 중간에 끌어내리면 네. 이건 전례가 된다. 네. 네, 그 예를 들면 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잘 봐, 내가 아빠잖아. 예. 아빠도 아들이나 딸 앞에 실수할 때가 있어. 예. 중대한 가오를 저지를 때가 있어. 근데 그건 권위야. 예. 그렇다고 너네들이 아빠가 만약에 감옥 갈 큰 일을 저질렀다고 해서 내가 사회적으로는 진탄을 받고 감옥을 가야 되지만 네. 아빠라는 권위가 무너지면 세계 질서가 무너져. 예. 그러니까 이거는 권위는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정권을 잡았든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보장은 해줘야 된다. 권위가 있으시네. 네.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러면은 광화문에 간 이유는 네. 탄핵을 찬성하는 게 아니고 반대하러. 반대하는 네, 입장에서 네. 광화문에 가셨네요. 네, 그때는 이제 찬성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 계시니 예. 또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또 표출해야 되잖아요. 예. 반대하러 가면서부터 이제 실제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런 그게 일들이 첫 번째긴- 그때가 시작이었네요. 예, 직접적인 이제 그 정치에 대한 그 가정이었고 간접적인 이유는 간접적인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가 부흥하려면 네. 자녀 교육과 자녀 출산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늘 하면서 예. 평생을 이제 작가로 살았어요. 또 네, 목회하면서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제 책이 청소년 교육책 예. 또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좀 많이 썼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때 강의도 네. 부모 교육, 진로지도 교육을 뭐 수백 차례 다녔어요. 근데 점점 우리가 출산율이 줄어드는데 이건 밑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네. 정치권과 제도권이 한번 물결이 요동치는 것처럼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예. 생각을 한 거죠. 예. 특히 이제 저출산 문제 해결책은 흔히 말하는 백약이 무효예요 지금. 예산은 44조를 쓰는데 연간 네. 지금 뭐 0.78. 그러니까 두 명이 결혼해서 한 명을 채놓지 않는 이런 시대가 이제 계속되다 보니 지금 0세부터 4세 아이가 22만 명이랍니다. 예. 우리가 수능을 칠 때 옛날에 40년 전만 해도 70만 명이 시험을 그러면 쳤거든요. 김재원 대표님은 자녀분은 언제? 저는 딸 아들 셋입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다 출가했고요. 예. 그 출가한 자녀들은 어떻게? 그들도 지금 이제 큰 놈도 둘 낳고 아이고, 또 예. 둘째도 둘 낳고 예. 막내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이제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두 명부터 다자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가요? 그 제도가 바뀌어서 요즘은 그 지난 추석에 예. 모여서 가족 사진을 찍으니까 아이고 풍성하겠네요. 부부가 출발한 이 가정이 12명이더라고요. 예. 12명이 사진을 찍었어요. 예. 첫 번째 직접적인 이유는 정치적 신념이고 네네네. 두 번째 이유는 실물적인 네, 그런 이- 이유 때문인데. 이 시민이나 네. 유권자들을 예. 대표해서 하고 싶은 일이시네요. 그렇죠. 그게 예.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고. 예. 그다음에 이제 옛날 농경 사회 때는 네. 다자녀 가진 가정이 이제 농사 짓기 유리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예. 고출산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도시 생활이다 보니 네. 저출산이 유리한 면도 없지 않지만 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20년만 더 가버리면 우리는 이제 다민족 국가가 돼요. 다민족 국가, 예. 예, 단일 민족 국가에서 예.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예. 그러나 또 오랫동안 단일 민족으로 살아왔던 전통과 자부심이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뭐 심지어는 계절 근로자를 7개월 드리겠다 할 정도로 네. 지금 많은 이제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 그럼 그런 자들을 빠르게 채워가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한류를 퍼뜨릴 수 있는 이유가 5천년 고유 역사 속에 가지고 있는 전통과 문화 때문이거든요. 예, 예. 이 5천만도 안 되는 이 작은 문화를 가지고 80억을 지금 공격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한류가 퍼져나가는데 이걸 유지하려면 적어도 5, 6천만 명 되는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핵심적인 어떤 대의적인 정치에 진입하려고 하시는 뜻은 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해결할 자신이 있으니까. 네. 네네. 어떻게 해결할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제 1호 법안을 생각을 해놨어요. 1호 법안. 그게 뭐냐면 그 조혼 장려법이에요. 조혼 장려. 조혼 장려법. 좀 일찍 결혼하자. 예, 예.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학 졸업할 무렵이면 네. 국가나 지방자치나 또는 종교단체들이 앞장서서 네. 짝을 지어주는 운동을 좀 벌이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해서 종교단체 절이든 사찰이든 뭐 천주교든 어디 가서든지 종교인 앞에서 네. 우리는 빨리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면 네. 국가가 그들을 특별 관리하기 시작해서 결혼을 하면 3억을 좀 신탁을 해주자는 거죠. 3억을 주자. 신탁. 신탁. 그냥 주면 안 돼. 아, 신탁을 하자. 일단은 그 계좌에 넣어주는 거네요. 예, 넣어주는데 쓰지는 못하고. 쓰지는 못하고 3명을 낳을 때까지. 3명 날 때. 야, 그거 참 그래야 재밌네요. 당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3명을 낳으면 1명 낳을 때마다 1억씩 쓰도록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말되네요. 조건이 있어요. 예. 아기 엄마가 아기가 3살이 될 때까지는 예. 직장을 좀 쉬어야 돼. 아, 직장을. 예. 아, 예. 지금 공무원들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예, 예. 단절이 안 되도록 해주니까. 근데 일반 직장인들은 좀 애매해요. 3년간 1억이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유지되네요. 네. 예, 그렇게 했을 때 이점이 뭐냐? 예. 제가 자녀 교육 전문가가 됐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제 아이 셋을 키우면서 얻은 노하우예요. 예. 아기들은 엄마 아빠가 초등학교를 안 나와도 돼요. 네. 이쁘만 하면 머리가 좋아져요. 예. 아, 예뻐만 하면 사랑을 주면 아기 때 아이고 내 새끼 너무 이뻐. 어디서 이런 게 나왔어. 저희 할머니가 그랬는데. 옛날 교육 방식이에요. 예. 저도 어머니가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거든요. 예. 근데 저를 이뻐하셨어요. 네. 어디서 이런 게 나왔냐고. 이런 말 해줄 때 애들이 전두엽이 좋아져요. 예. 이 앞부분이 전두엽이고. 과학적으로. 예, 과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그걸 이제 요즘 말로 뭐냐면 애착 교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애착 교육이 인성, 지성의 총체적인 모든 거예요. 네. 근데 그 시기 엄마들이 직장을 가버리면요. 인류학자도 그런 얘기를 했던 많이 것 하죠.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안아줘서 그래서 모계 사회가 이루어졌다고 옛날에 예. 안아주면서 밥 먹이면서 그쵸. 짜장면 예. 주고. 예. 더더구나 지금 남미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인큐베이터가 없어서 네. 인큐베이터 대형으로 엄마들이 가슴을 열어 제치고 네. 8삭둥이, 7삭둥이 애들을 가슴에 안고만 있어도 인큐베이터 효과가 나오는 걸 발견했어요. 아. 그걸 캥거루 케어라 그래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조산아들이 살아나는 걸 인큐베이터보다 확률이 높은 걸 발견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확인된 예, 거죠. 예. 그게 뭐냐면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음. 사람을 이뻐하고 좋아하면 생명 활성화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투가 목사님 과학자라고 해요. 설교하시는 말투에 과학자라고 얘기해 줘야지. 이거는 과학적인 예, 얘기니까. 과학적이에요. 이게 여기 경계가 있더라고요. 예, 약간 창조론하고 진화론. 과학적인 상황 여기 이 진화론하고 진화론하고. 약간 섞이면은 예. 이게 구분이 좀 잘 안 하기가 어려울 때 있어요. 그쪽으로 진입하시려고.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예, 예. 이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이 예. 이 사람을 어릴 때 건강하게 만드는데 예. 그거는 꼭 엄마 좋습니다. 아빠가 그러면은 애착만 하면 돼요. 예, 시간이 돼서 네. 그 우리 지역 사회는 어떤 일들을 해보고 싶습니까? 사실 제가 이제 오창에서 10년을 살다가 네. 2011년에 천마을에 가장 첫 입주를 했어요. 네, 그래서 천마을에. 이 세종시를 아주 기대한 사람이에요. 예. 이 목적이 뭐였느냐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키겠다. 예, 지방 그렇죠. 분권화를 확실하게 하는 모범 사례를 하겠는데 결과는 뭐냐? 서울권은
9만 명밖에 안 왔다고 봐요. 네. 나머지 대전 사람들 나머지 30만은 대전, 세종, 공주가 온 거죠. 네. 결과적으로는 얻은 효과가 없어요. 이걸 뛰어넘기 위해서는 네. 세종도 메가시티로 가야 된다. 메가시티. 네네. 저도 메가시티. 찬성합니다. 네. 메가시티를 가서 제주도 같은 네. 제주 강력 자치도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주 강력 자치도가 되니까 서귀포시 세종, 대전, 충남, 충북이 연결되는 네, 하나의 네, 어떤 네, 네. 충청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세종시라고 해야 되나? 광역도를 만들어야 네, 된다. 세종광역도. 네, 세종 강력도 뭐 아니면 대세종. 네, 대세종. 예, 대전 세종을 포함해서 대세종을 만들어서 네. 적어도 500만 인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이 넘쳐나야 흡입 효과가 생기잖아요. 네. 적어도 서울에서 200만 원 내려와줘야 네. 이 지역이 원래 지대로 되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오히려 2030년 되면 인구가 빠진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예. 우리 김재현 대표님 네, 네. 예, 큰 틀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네. 정치에 입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으셨고 네. 인구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 세종의 메가시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네. 이걸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주십시오. 아멘. 갑자기 또 신도 한 명 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으로 뭐 하고 싶은 얘기? 아 예. 특별히 제가 FM 방송을 열었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네. 좀 감회가 새롭네요. 네. 지금까지 유튜브만 하다가 아, 그러셨군요. 네. 이제 생방으로 네. 음성 방송만 하니까 뭔가 좀 긴장감도 있고 재미도 있고 네. 또 진행도 잘해 주시니까 오늘 아침 굉장히 행복합니다. 예,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이동원 박인수님의 향수. 네, 제가 신청하셨습니다. 좋아하는 노래. 뭐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아무래도 뭐 고향이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고 저도 태어난 고향은 경북 영덕이기 때문에 늘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어릴 때 바다와 또 산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또 가까운 옥천이 정지영 시인의 또 고향이잖아요. 저도 자주 갑니다. 네네네. 정지현 저도 문화재 자주 가는데 아무튼 이 충청도가 연결된 노래라서 한번 신청해 보고 싶습니다. 이동원 박인수님의 향수 들으면서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넓은 벌동 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지대네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비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에 늘 잊힐 이야 지화로에 채가 식어지며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얇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지평에를 걷다 거이시는 곳 그것이 참아
서비스레 항초롱 휘적시던가 그곳이 차마 꿈엔가 이 진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예, 다음은 세종과 대전 충청 지역의 정가 소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관식 박사님, 김동석 박사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몇 번 결석하셨는데 우리 조 박사님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 거리를 다니다 보면 조금 전에도 우리 김재원 목사님 다녀가셨습니다만은 구청을 설립해야 된다. 예. 또 교부세 1조 3,256억을 덜 받았으니 이거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 현수막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근데 굉장히 고마운 얘기죠.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니까. 예. 근데 문제는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을 해줘야 돼요. 예, 단순히 제주도하고 세종특별자치시하고 자치도와 특별자치시기 때문에 같게 교부세를 줘야 되는데 왜 안 주느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예. 이를테면은 그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단층제예요. 똑같은 세종시하고 똑같은 단층제이긴 합니다만은 거기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라는 기초단체가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세종특별자치시 그 특별법에 단층제로만 돼 있어요. 광역단체를 둘 수 있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기초단체가 없는 법이 지금 마련이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행복시, 조치원시 이렇게 네. 하면 좋겠네. 이름. 그렇죠. 뭐 일테면은 행복시, 조치원시. 예, 무슨 기초단체의 시라든가 이름도 예쁘네. 네, 아니면 뭐 구라든가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바로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되고 뭐 달라고 떼튼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닐 테고 그럼 법을 어떻게 개정해요? 국회에서 법을 개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걸 누가 나서는 사람이 없죠. 제가 이제 해야죠. 본인이 네, 해보시겠다. 네, 네. 국회의원이 되시면 네, 당연히 그거는 해야 될 일이고요. 아니, 국회의원이 안 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긴 물론 있죠.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원이 독립된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 수가 있고 또 개정도 할 브리핑하는 수 시간에 있으니까. 나와서 자기 광고를 하네. 원래 그런 거죠. 뭐.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런 게 있고요. 또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2015년에 행정자치부에서 읍면동 책임제를 한번 시행을 해봤었어요. 네, 근데 실행을 해보니까 이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완전히 그 폐기 처분을 했는데 네. 지금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는 읍동 책임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또 폐지를 해야 됩니다. 아, 그 부분도 폐지를 해야 되고요. 또 구청을 설립하려면 지방교부세법 이걸 또 그 개정을 해서 근데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거는 이런 의견들이 논리적으로 맞고 안 맞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동의와 거기에 참여,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런 방법들을 좀 더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제가 내일 이제 뭐 기자회견 하시죠. 기자회견합니다. 예. 기자회견하고 실제로 이제 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서명운동도 하고 이거와 연관된 관련된 기자회견인가요? 거를 합니다 내일.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안타까움이 있어요. 강준현 의원께서 뭐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지방교부세법 제6조 제1항을 그 지금 23년까지로 돼 있는 거를 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면은 그 교부세가 얼마 나오냐면 대략 한 1,200억 정도, 또 더 늘어나 봐야 뭐 1,500억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예,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제가 네. 바꾸겠습니다. 야, 네. 파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김동석 박사님. 네. 네. 한 빨리. 여덟 곡지 가져오셨는데 네, 빨리 세 개밖에 할게요.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뭐부터 할까요? 처음 뭐 국힘당 네, 이거 학교 상당히 잘한 일이라 제가 예. 미담입니다, 미담. 예, 그 국힘당 세종시당에서 예, 시당 위원장을 포함해서
소속 시의원 예.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그 교육 관련된 단체 예. 전교조라든가 교원 노조라든가 뭐 교직원 노조 그쪽에 관련된 분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답니다. 교육 현안에 대한 현장에서의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상당히 좋지 않나. 선생님들 관련된 교원 관련된 단체 모두를 초청해서 네, 들었다는 교직원 거죠. 전교조라는 교직원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교원단 포인트네요. 총연합회, 네, 저는 그럼요. 네네. 다른 데도 하긴 했는데 네네. 세종교사 노동조합에서도 정교조는 빼고 하고 막 그랬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네네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 교육청까지 포함하고 그래서 상당히 이런 거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세트 플레이 예. 지역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지역 국회를 이렇게 당협위원장으로서 그렇죠. 당협위원장으로서 중앙 정치와 맥을 같이 하는 분하고 당협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지역의 집권 여당이기도 하고. 네네 지역의 시의원하고 그다음에 다른 교육- 지자체나 네. 지자체나 중앙 정부의 이 여당인데 네. 다른 지역에서 다 했죠, 그래서 우리 이 민주당 그 소속 국회의원 분들과 예. 시의원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도 이런 거는 상당히 예. 모델로 삼아서 예. 더 열심히 해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소개합니다. 이거 좋은 얘기네요. 예. 예. 다음 민주당 박정희원. 네, 박정현 전 대전구청장이 예. 민주당 최고위원에 지명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명. 지명이 됐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이죠. 그건 친명이란 얘기네요. 그건 아니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총선에 대덕구에서 출마하고 큰 싶어하는데 변화, 예, 하는- 아직은 비례대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까지? 예, 양수겸장 비례대표 아니면은 지역구 아니면 비례대표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역의 정치적 파워를 키울 수 있는 네. 정치적 역량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좋았네요. 이게. 네네. 예. 네. 그리고 또 뭐 이소희 시의원께서 네네. 또. 마찬가지 또 이번에는 또 국힘당인데요. 국힘당의 혁신위원장의 그 이뇨한 그 총장님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혁신위원으로 이소희 세종 시의원이 선임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네. 지난번에 한번 뭐 비대위원인가 뭔가 한번 하지 않습니까? 안 했습니까? 비대위원 했어요. 네, 했었죠. 상당히 그 뭐 역할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이번에도. 이소희 네. 의원이 변호사죠? 네,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입니다. 네. 그래서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역 세종 대전에서 지역을 대표해서 지역의 여론과 지역의 현안들을 중앙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중책에 갔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민주당, 이소희 세종시의원 국민의힘당 상당히 축하할 일입니다. 예, 이번에 있었던 우주항공청 항우연 천문연 직속 이게 뭐, 네네 이 문제는 우주항공청이 설치가 되기로 했습니다. 이제 예. 국가기관으로. 그런데 사천에 설치돼요. 예, 장소가.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었죠. 예. 원래는 대통령 직속이었는데 예. 국무총리 직속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또 장관 직속으로 이제 예. 그래서 요청으로 되는 겁니다. 예, 외청.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R&D 기능을 해서 연구원을 200명 정도 채용한다 그겁니다. 행정직원은 100명. 사천에 예. 그러면은 대전에 그 우주항공청 관련돼 있는 연구소가 항공우주연구원하고 천문연구원 물론 뭐 애틀이라든가 나머지 다 있습니다. 관계된 그 연구원이 두 근데 개라는 거죠. 예.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원이 항우연과 천문연인데 예. 그렇게 되면은 항우연과 천문연의 연구 기능이 이탈이 되고 네. 이탈이 되면 이 연구원들이 그쪽으로 또 가야 될 수가 있고 연구소 자체가 이사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결국은 대전 또는 충청권의 역량이 힘이 그만큼 분산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충청권 또는 직접적으로 대전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그 사천으로 뺏긴 거잖아요. 우주항공청은 뺏겼죠. 예, 그 대전에서도 계속 주장을 했었던 상황이었었고, 그러니까 대전 세종도 주장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이 근처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더 크더라고요. 그게 원래 맞는 거죠. 중앙부처 옆에 세종시에 네, 원래 있어야 맞는 하는 게 거죠. 훨씬 더 맞다. 그래서 네. 항우연이라는 게 이렇게 눈에 보이게 성과가 나고 그러는 것들이 아니라서 대통령 직속으로 눈에 보면서 관계부처들하고 협력이 모처럼 중요한데
이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게 되겠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던 이게 상황인 것 같아요. 출발이 한국판 나사 형태로 그렇죠. 만들겠다. 예. 정책 기능까지 포함하고 네. 외교와 세계적으로 다시 협업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전 세계. 그런까지 해야 된다고 해서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이게 찢어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외교부하고도 연결이 당연히 되기도 하고, 되고요. 통상산업 예. 부분도 그렇고 이게 첨단 기술이니까 또 모든 그래서 찢어먹기에 의해서 사천으로 가버렸어요. 원래 사천은 원래 그 카이라고 해서 예. 한국우주산업이라는 그 있어요. 비행기 만들고, 공장이 있죠. 거기에서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사는 나로 고음. 예. 그래서 대전은 연구개발 예. 연구소가 있으니까 연구개발하고 대학이 많지 않습니까? 대전 세종은 그래서 아이들 그러니까 학생들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다 그렇게 예. 했었는데 사실은 대전에 직접 해야 되는 것이 가장 맞는 거죠. 우리 조관식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세종도 이제 뺏겼는데 전반적인 걸 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사천에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카이가 가 있기 때문에 아마 협업 관계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서 그렇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것과 네. 그거는 다르다고 글쎄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볼 수 이게 있죠. 공장하고 어쨌든 이게 청하고는 뭉치는 것이 산업단지가 예, 도움이 이제 되죠. 산자부가 같이 있어야 공장지대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똑같은데 그래서 이게 이제 찢어먹기예요, 찢어먹기. 일종의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찢어먹기일 수도 있고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상당히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큽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정치력이 안 돼서 안 된 거죠, 뭐. 네, 그다음에 다들 노력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또 한 열심히 가지가 해야죠.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시간 남았죠. 예. 또 한 가지가 지난주에 홍범도 네, 홍범도 장군님 순국 80주년 기념 추모식을 했었습니다. 아, 저도 몰랐네. 네, 그렇게 했는데 저기 보훈부 장관이 왔었어요. 예. 직접. 그래서 정부 행사로 격이 됐었죠. 그 우리 국립묘지에서 네, 선충원 대전 선충원 네. 국립묘지 산묘역에서 애국자 산묘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해프닝이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근조화를 보냈어요. 예. 그런데 그 근조화를 돌려놓는 그런 누가 누군지 모르고 알죠. 아, 모 분께서 예. 아마 내년에 출마하고자 하시는 의지가 있는 분 같은데 너무 이렇게 오버액션 해가지고 그거는 조금 그러네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보낸 거를 갖다가 네. 우리가 그런 부분 뜻을 네. 같이 해줘야죠. 같이 포함하고. 예. 회선을 안 했는데 회선을 안 했어요. 방향만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거는 이제 뭐 손규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그 예의상 영린을 건드리는 거였네. 그래서 혹시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주의해야겠어요. 네, 어쨌든 예. 그래서 그걸 본 그 의원식 그 국회의원 홍범도 기념사업 이사장이죠. 예. 그분이 돌려놓게 아, 의원식은 예. 바로 정정을 해주셨네요. 박미시 장관 옆에 있었어요. 예. 다 바라보고 있었죠. 예. 그래서 거기 잘 작은 해프닝인데 본인은 또 그걸 엄청나게 막 SNS 다 올리고 자랑할 건 아닌데. 그건. 당연하죠. 예. 오히려 마이너스죠 그분도. 예, 그런 거는 좀 우리가 대한민국이란 국가에 살고 있고 네, 그렇죠. 법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있는데 네네. 그렇게 하는 건 좀 과도하네요. 그리고 네네. 어쨌든 예의를 표해서 보냈는데 우리가 아무리 웬수라도 그 조문 오는 사람들은 다 봤잖아요. 어디든지. 그렇죠. 예, 네. 그런 우리가 한국에 걸려 있는 그 장관이 원래 차관이 참석하려고 했는데 장관이 와버린 거예요. 아, 나름대로 격상이 예. 된 거고요. 아유, 그거 참- 장관이 오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근조화가 왔다는 거는 의미 지금의 있어요. 본인들의 그 홍범도 장군 흉상에 대한 그걸 방법이나 떠나서? 그런 것이 약간 그래도 조금 뭔가가 네. 유화 제스처의 일환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좋네요. 네네. 예, 그 신청곡 네, 신청곡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산호라면 좋은 예. 일 있을 겁니다. 예, 좋은 일 우리 조 박사님도 김 네. 박사님도 좋은 일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산호라면 들으면서 11월 첫째 날입니다. 아, 11월 첫째 날. 네, 좋은 일 많이 생기 바라겠습니다. 예,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예. 산오라면 언제